요즘 세계 각지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죠. 그간 넷플릭스 속 다양한 한국 드라마가 흥행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컨텐츠도 한국 드라마입니다. 이 작품은 종영한 지 2년이나 지난 드라마죠.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이 드라마가 시청 상위권에 등극하거나 차트 역주행을 달리고 있어서 화제라고 하는데요. 요즘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보면 일본 내 한국 드라마 차트 역주행은 꽤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남한과 북한이 대립처럼 이뤄질 수 없는 극비 로맨스를 다룬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작품의 이름은 바로 사랑의 불시착입니다. 손예진과 현빈이 주연으로 등장하는데요. 드라마 속에서는 각각 남한 재벌 2세 사장 윤세리와 북한 특급 장교 리정혁을 맡아 열연을 펼쳤죠. 하지만 사랑의 불시착은 차트 역주행이란 타이틀과는 반대로 일본 넷플릭스에 첫 공개됐을 당시 큰 성적은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기존 소수의 한국 드라마 팬층에서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였기 때문에 큰 반응이 오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종영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 일본에서 다시 역주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미 일본의 여러 매체에서도 사랑의 불시착이 역주행하는 이유와 폭발적 인기에 대한 원인 등을 보도했었는데요. 후지 테레비의 시사정보 프로그램 도쿠타네에서는 이 드라마의 흥행 이유를 분석하는 보도만 약 15분여 정도 방송했다고 하죠. 역주행 인기의 원인으로는 현빈과 손예진의 압도적 인기와 북한의 리얼 묘사,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동영상 서비스 가입자의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빈과 손예진의 최근 결혼 소식으로 인해 또 큰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그들의 결혼 소식이 닿자 드라마를 재시청하는 인원이 늘었고 그 결과 차트 역주행을 도와준 셈이 된 거죠. 일본 사람들은 손예진과 현빈의 결혼 소식에 본인들 일처럼 기뻐하며 사랑의 불시착에 더 몰입할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다른 매체에서는 실제 탈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드라마에 묘사된 북한의 생활이 매우 리얼하다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북한 이미지는 정치나 군대 정도밖에 없었는데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시청자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다고 하죠. 그리고 사랑의 불시착 인기가 워낙 선풍적이라 안 본 사람들은 지인들과의 대화에 못 끼는 불상사도 생긴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상당수는 다시 보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역주행의 원인으로 보고 있죠. 식었던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작품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유명 인사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일본의 기타리스트 히사시는 드라마를 시청한 후 트위터에 이런 후기 글을 작성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을 다 봤다. 올해의 베스트 진입이 확실하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다. 또 다른 일본의 유명 성우 치아키는 사랑의 불시착을 완전 정복하고 최종 회만 또 봤다라고 급하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죠. 이외에도 일본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사랑의 불시착을 사랑하는 팬이라며 SNS에 언급하여 많은 대중들의 마음을 대변했다고 합니다. 다른 매체에서는 이 작품을 최근 핫한 드라마라고 소개하며 아침 특집 방송으로도 송출했는데요. 한 일본 네티즌은 이 작품에 대해 완전히 늪에 빠져버림. 두 바퀴째 재시청 중인데 아직 사랑의 불시착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 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다른 네티즌의 경우도 사랑의 불시착 4주차 정도 복습 중 몇 번이고 다시 볼 수 있음. 세세한 곳까지 보고 감정이입 제대로 됨. 오늘도 숙면 확정이라는 댓글을 남겨 한국 드라마에 대한 애정을 진하게 표현했죠. 이렇듯 일본에서는 사랑의 불시착을 시작으로 다른 종류의 다양한 한국 드라마도 역주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드라마가 아무리 오래된 한국 드라마여도 말이죠. 한국 드라마의 저력을 보여준 사랑의 불시착. 과연 해외 누리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댓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중독성이 너무 강한 작품 같아. 시청할 가치도 충분하지. 아줌마들과 군인들의 연기가 정말 돋보였던 것 같아. 태양의 후예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멋진 작품이야. 액션 장면과 로맨스 장면도 많았고 출연진도 완벽했던 것 같아. 현빈은 정말 놀라운 배우라고 생각해. 그의 작품을 매일 보고 싶어. 이 작품의 컨셉은 불시착한 곳이 사랑의 진흙탕이었다라는 느낌이겠지.
현빈 너무 멋있다. 작년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도 좋았어. 북한 사투리도 꽤 어렵다. 나는 한국어 자막을 키고 보고 있어. 차이점을 찾는 것도 또 다른 재미야. 사랑의 불시착은 한국어를 말할 줄 아는 사람들 시점에서 한국어와 북한어의 비교가 재밌다고 화제가 되고 있어. 나도 예전에 오사카에서 아르바이트할 당시 조총련계 여자애가 있었는데 나에게 곧잘 단어의 차이점을 가르쳐 줬었어. 외래어가 이해가 안 될 때, 응, 무슨 말이지? 라는 말이 튀어나오게 하는 재미를 가지고 있어. 이 드라마는. 난 뒤늦게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사랑의 불시착을 다시 보고 있는데 주인공 현빈이 북한의 미남 모태솔로군 역으로 나왔기에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야 하고 현빈 학생 시절을 검색해봤더니 압도적으로 잘생겨서 울었어. 이정혁이 남한으로 탈출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결말은 아니지만 서로 만나고 집도 갖게 되는 스토리가 나를 감동받게 했어. 그리고 출연진 연기력도 너무 좋았고 촬영도 좋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좋았던 드라마야. 촬영 세트와 의상, 그리고 주변 환경은 남한과 북한의 생활상을 정말 잘 표현했던 것 같아. 난 이 드라마가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었거든. 근데 다 보고 나니까 너무 재밌었어. 주연 배우들 연기력이 나를 드라마 속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이었다니까.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작품이랄까. 한국형 로맨스 작품은 호불호가 갈리지만 일본에서는 성공했다고 봐. 무엇보다 이 드라마의 캐스팅이 환상적이었어. 내가 사랑의 불시착을 다시 보게 될 줄 몰랐어. 손예진하고 현빈의 케미는 내가 본 한국 드라마 중에 최고였어. 정혁의 눈빛과 세리의 유머가 날 매료시켰지. 난 일본인이고 한국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근데 우연한 기회로 사랑의 불시착을 처음 보게 됐지.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정혁과 윤세리의 케미가 너무 좋은 스토리였고 난 이 드라마를 시작으로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지게 돼버렸어. 배경도 초반엔 북한, 후반엔 한국으로 확 바뀌는 전개가 보는 재미를 불렀어. 대원들도 몰라보게 화려해진다. 정말 멋진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어. 결말이 어떻게 될까 엄청 기대하면서 시청했었는데 그럴듯하게 끝나서 너무 마무리가 깔끔했어. 그리고 현실에서도 두 주인공이 사귀는 게 너무 기뻐. 예쁜 결혼 생활했으면 좋겠다. 난 이 드라마를 보기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정말 내 인생 최고의 드라마였어. 흔한 러브스토리라고 우습게 보면 정말 큰 코 다칠 거야. 사랑의 불시착은 내 첫 K 드라마였는데 그대로 푹 빠져버렸어. 드라마에 대해 찾다가 지금은 한국의 모든 것에 푹 빠져버렸지. 난 그동안 TV 보면서 울어본 적이 없었거든. 세상에,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아기처럼 울어버렸지 뭐야. 이걸 보다가 4번이나 울어버렸어. 저렇게 예쁜 연애를 하고 싶고 정말 환상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 스트레스 없이 단번에 드라마 본 거 정말 오랜만이야.